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오늘 첫 발표를 맡게 돼서 상당히 영광이고요. 제목도, 네, 시작은 케이블 인프라부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또 첫 세션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즘 스마트 제조뿐만 아니라 뭐 IIoT 혹은 뭐 산업용 산업 자동화 모든 것들이 다 이더넷으로 변화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스카다 통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비 제조사의 고유한 프로토콜을 썼다면 지금은 그 고유한 프로토콜을 IP 기반의 이더넷에 올려서 통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뭐 단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변화하면서 케이블들이 예전에 대충 설치했던 케이블들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IT에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날림 공사들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모르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부분은 통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케이블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IT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이 아닌 우리 산업 현장 쪽에서는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좋지 않아요. 네, 열악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혹은 뭐 고압의 전선 혹은 모터가 돌아가면서 자기장이 발생되는 부분들 그러한 환경에서 제조 쪽은 더욱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도 아주 좋은 환경에 아주 좋은 케이블을 설치를 하고 좋은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B2C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하고 뭐 카카오가 장애가 났던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뭐 티머니 서비스가 중단된 적도 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B2C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요. 근데 공장은 사실은 좀 폐쇄적이고 그 기업 내에서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우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궁금한 점들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오늘 저희 회사 소개로 간단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플루크라는 계측기 회사고요. 그 안에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통신 케이블과 관련된 계측기를 만들고 계측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플루크는 이름 때문에 일본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구를 칠 때 뽀록이라고 하죠. 뽀록. 그 플루크의 스펠하고 또 똑같습니다. 근데 왜 플루크냐 하면은 창업자 이름이 공교롭게도 존 플루크예요. 그래서 창업자의 이름을 딴 회사 이름입니다. 미국에 있고요. 저희는 시애틀에 본사가 있습니다. 올해로 75년 된 좀 오래된 계측기 회사입니다.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플루크 안에서 계측기 중에도 이제 통신 케이블 계측 사업부로 199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통신 케이블 계측기 브랜드에서는 인지도가 가장 높고 한국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아주 신뢰도가 좋은 계측기 회사입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는 간단하게 계측을 하려면 케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리고 케이블에 어떤 특성이 있기에 케이블을 테스트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케이블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인증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또 알려드릴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인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준비를 한 발표 내용 중에 45세 이상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오늘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참여자분들께서 연령대가 좀 있으셔서 이해를 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더넷 케이블의 이론, 그 중에 오늘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 케이블은 제외하고 구리 케이블,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죠. 전화선 혹은 집에 인터넷선에 사용되는 카퍼 케이블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퍼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트위스트 페어 두 개가 꼬아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빛은 안 나오는구나. 와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가닥씩 이렇게 한 쌍으로 꼬여져 갑니다. 와이어는 실제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리 도체고요. 총 4페어 혹은 8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필러라고 하는 저 가운데 하얀 거는 각각의 페어가 꼬여 있는 아이들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립코드라고 하는 저 하얀색은 나일론 줄입니다. 요건데 나일론 줄인데 이거는 케이블이 수직으로 사용될 때 케이블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늘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피복이 터져요. 그걸 방지하고자 인장 강도를 주기 위해서 립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 립코드가 있는 케이블과 없는 케이블은 용도가 다릅니다. 있는 케이블은 수직에 사용하셔도 되는데 없는 케이블은 수직 배선에 사용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립코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케이블의 단가 차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선정하실 때 무조건 싼 거 혹은 무조건 비싼 거 그렇게 선택하실 게 아니라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복이죠. 피복. 자켓 저 입었듯이 오늘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자켓을 입었는데도 안 덥네요. 이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피복은 난연 재질, 불에 타기 어렵게 만든 재질이 있고 불에 그냥 타는 재질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난연 재질을 쓰라고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M이라는 그레이드의 아주 싼 피복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현동 KT 광케이블 불나가지고 일대 통신 두절됐던 거 기억하시죠? 광케이블의 피복이 한국 법에는 난연 재질로 하여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싼 거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서 금방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대책은 뭘 마련해야 됐을까요? 법제화를 했어야죠. 난연 등급의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 IT 강국이죠. 무선 드론 탱크를 화재 감시용으로 쓰겠다고. 그거는 감시용이지 사후잖아요. 불이 발생되더라도 난연 등급의 케이블이었다면, 난연 등급은 예를 들면 뭐 1cm의 불이 타 들어가는데 30분 걸린다면, 난연 재질이 아닌 일반 재질은 1cm를 가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재질들을 가지고 케이블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왜 트위스트가 되어 있느냐? 예전에 전화선은 트위스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유선전화 쓰시던 분들 많이 보이십니다. 네. 간혹가다 전화를 하는데 옆집에 전화통화 소리가 들려요. 나의 전화기를 타고. 우리 그 어렸을 때 이제 혼선됐어 엄마 그리고 다시 끊고 딱 올리죠. 그게 바로 이 케이블이 트위스트 되었던 이유입니다. 이렇게 트위스트 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는 누화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크로스톡이라고 하거든요. 인접한 페어에서 인접한 페어의 자기장이 넘어가면서 이러한 파형의 신호가 전달되는, 이게 물리적으로 합선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가 인접한 케이블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통신하며 보면 집집마다 전화 라인이 그냥 꼬아서 쭉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집으로 노화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할 때는 목소리로 들리지만 데이터 통신에는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합니다. 내가 쏜 데이터를 방해를 해서 섞여져요. 데이터가 깨지겠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게 무슨 데이터야? 다시 보내. 그럼 다시 보냅니다. 이 TCP, IP라는 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패킷이 들어오면 다시 보내라고 하니까요. 다시 보내를 계속 하다 보면 지연이 발생하고, 지연이 발생하다 보면 에이 모르겠어, 이거 데이터 버려, 다운타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 라인에서는 로봇 팔이 멈추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춥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누화를 없애기 위해서 꼬아봤어요. 과학자들이 꼬아보니까 누화가 덜 생기더라. 근데 그냥 꼬은 것보다도 서로 꼬임률을 다르게 하니까 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케이블의 꼬임은 케이블 색깔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케이블로 꼬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복상에 케이블을 20m를 딱 잘라서 계측기를 찍어보면 20m보다 더 나옵니다. 꼬아서 가서. 그런데 나 20m를 재단했는데 계측기가 22m라고 찍히네? 계측기 이거 못 믿겠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꼬아서 갔기 때문에 길이가 더 나오는 겁니다. 이 꼬임률이 달라서 전체 길이가 각각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길이가 다른 물리적인 그 환경에서 오는 전파의 지연과 전파의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전파의 지연과 왜곡은 이미 프로토콜 상에서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럼 장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전파의 지연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며 어떤 패킷이 들어오고 나서 기다렸다가 또 그걸 조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을 지키지 않고 어차피 이거 케이블 물리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배열만 맞으면 통신되더라 라고 그냥 그 지식이 본인만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당연히 통신은 되겠죠. 전기는 통하겠죠. 하지만 장비가 헷갈려 합니다. 도착하기로 한 순서대로 안 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재전송을 요청하다 보면 지연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표준을 지켜서 케이블을 이렇게 TIA 568A나 B의 배열을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요거 많이 보셨죠? RJ45 플러그라고 합니다. 전화선에 쓰는 건 RJ11이었고 데이터 통신에 쓰는 건 RJ45입니다. RJ45는 그냥 간단해요. 45번으로 등록된 잭입니다. 그냥 표준에. 그걸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난해하고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건데,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 표준인 TIA 표준을 따르고요. 그 표준 안에서의 명칭이 카테고리 5E, 6, 6A, 8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5E는 1기가까지 해. 1기가는 5E 이렇게 알고 계셔서 좀 그걸 바꿔드리려고 이 장표를 준비했고요. 1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5E가 아니고 물리입니다. 물리. 100MHz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케이블이 5E예요. 그럼 장비가 프로토콜로 100MHz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1기가 BPS를 지원하도록 장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수십 년간은 1기가까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최근 한 5, 6년 전에 5E를 사용을 해서 2.5기가를 지원하는 표준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2.5기가를 지원해? 2.5기가를 100MHz까지 써서 장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GHz를 쓰는 데는 62.5MHz까지만 쓰거든요. 그 위에 남아있던 약 37.5MHz 영역까지를 다 써서 2.5G를 사용하는 표준이 나왔고, 카테고리 6는 250MHz까지 써서 5기가를 지원하는 5G 베이스 T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주로 무선랜 쪽이나 IP 카메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6A는 500MHz까지 사용을 하고요. 카테고리 8은 아주 높은 2GHz까지 케이블에 실어서 전송을 해서 보시면은 40기가까지 구리 케이블로 전송을 하는 시대입니다. 광 케이블은 뭐 훨씬 높죠. 그렇게 해서 외우고 계셔야 되고, 이 커넥터는 RJ45를 쓰지 않는 카테고리 7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카테고리 7은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RJ40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요. RJ40을 안 쓰면 어떤 커넥터를 쓰느냐? 아까 보셨던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8가닥이 일자로 배열되지 않고 4가닥씩 쪼개놓은 각각의 그 케이블 제조사가 만든 독자적인 스펙을 쓰는 커넥터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은 아닙니다. 한국 TIA에서는. 자, TIA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제조할 때 표준을 따르는 568D.2라는 표준이 있고요. 현장에서 케이블을 깔고 작업을 한 후에 현장 필드 테스트 기준인 TIA1152A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 자동화에서는 또 다른 표준이 있어서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산업 자동화에 대한 표준은 여기 보시면 TIA1005A의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1005A를 어떻게 외우고 다니지? 나는 이런 거 어려운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 표준으로 테스트하는 방법 혹은 이 테스트하는 해야 될 것들이 계측기에 들어있습니다. 저희 계측기에 테스트 한계값을 산업 자동화의 표준인 TIA1005A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 버튼만 누르면 이게 산업 자동화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인가 아닌가를 테스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EEE, 프로피넷, 오디바, 모드버스 등등, 이더넷 IP 등등 다 TIA1005A 안에서 조금씩의 본인들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 베이스는 1005A입니다. 독자적으로 만들진 않아요. 예를 들면 프로피넷이 우리 프로피넷을 무난하게 쓰려면 프로피넷 표준 문서에 보시면 TIA5E 이상이어야 되고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어떤 장비로 어떤 세팅을 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라라고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대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IT의 영역이 아니에요. 산업 자동화는. 그냥 산업의 모든 장비와 모든 제조에 관련된 것들이 다 연결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IT 쪽 발표도 많이 하지만 산업 자동화 가서도 발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산업용 케이블의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오늘 현대는 안 오셨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전국의 공장들의 케이블이 장애가 나면 출동하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장애가 많아졌어요. 많아진 게 아니라 그만큼 이더넷 IP로 연결되는 센서라든지 작동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분들 교육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 장비를 구매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는 주 영역이 로봇 팔. 그렇게 장애가 많다네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장애가 아니라 통신이 끊기거나 작동이 멈추는데 가서 보면 케이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케이블 문제임을 어떻게 하냐? 그냥 케이블 교체해봐. 하고 나서 교체하니까 돼. 오케이. 그럼 또 장애가 나? 또 가서 또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떤 케이블이 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느냐를 알고 싶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장비를 실제 사용하는 케이블을 테스트 해봐드렸더니 케이블 문제 중에도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는 거기도 공교롭게 또 현대네요. 로템인데 분당선입니다. 분당선에 통신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 전철, 고속철 이런 것들 다 광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객차 사이에. 가서 이제 광케이블을 테스트 해드렸더니 광케이블이 어느 구간에서 꺾여 있는 겁니다. 광케이블이 이제 꺾여 있으면 빛이 투과가 되면서 나와버려서 통신이 끊어지거든요. 그러한 경우. 근데 그날은 그 문제 있는 전철이 수서역에 도착해야 그게 이제 경락고로 들어와야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와달라 해서 새벽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러 갔는데 그 전철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들 달려 있잖아요. 그걸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더 난리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케이블 인프라 인증의 중요성. 산업용 이더넷 문제의 절반 이상이 케이블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조사한 건 아니고 저희 본사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주로 보고된 문제들. 대부분은 케이블 문제, 커넥터 문제, 케이블이 100m를 넘어가면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표준 자체가 100m까지만 포설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에는 사실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장 높이도 높은데 천장으로 케이블이 나가야 되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돌아가야 되고 뭐 하여간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TIA 1005A라고 하는 산업 자동화 케이블 테스트의 표준은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진동, 굴곡, 수분, 습기, 온도, EMI 등등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어떻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산업 자동화는 특히나 그냥 테스트를 하실 게 아니라 산업 자동화에 걸맞는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산업 자동화는 이런 마이스라고 하는 등급이 있으시죠? 그 등급에 관련된 것들이 다 고려돼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걸로 TIA에서 1000A에 넣어놨고 산업 자동화 성능을 표준에 맞게 꼭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1005A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설치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IT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당연히 IT는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로봇 팔 산업 자동화 담당자, 설비 담당자는 그냥 케이블인 거예요. 이게 전기 케이블 같이 생각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케이블은 한번 포설되면 사실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걷어내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걷어내고 새로 까는 그 시간까지 다운타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포설하고 혹은 처음 납품받고 테스트를 한 후에 장비가 연결되면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전기를 파워가 들어가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냥 물리 인프라이기 때문에 처음에 테스트를 한 후에는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얘를
뭐 건드리지 않는 한 고장이 안 납니다. 고장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블 제조사들은 케이블의 워런티를 25년, 30년을 줘요. 커넥터는 뭐 15년, 20년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동, 지연 방지를 위해서 케이블이 납품되거나 케이블이 포설되면 테스트를 해서 이러한 패스가 나온 레포트를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포설하시는 그 산업 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장비로 이러한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뭘 알아야 어디 가서 이제 속지도 않잖아요. 케이블 공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인건비, 자재비 이걸로 이제 마진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케이블을 뭐 10가닥, 뭐 100가닥을 깔아야 된다. 구매팀에 올리면 구매팀이 최저가 입찰을 띄워버립니다. 아무 내용이 없이. 그러면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서 중국산 케이블 써서 끝내는 거예요. 테스트도 안 하고. 최소한 뭐 국산 혹은 외산 브랜드는 아니어도 포설 후에 TIA 카테고리 5E, 카테고리 6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문구 하나만 넣으셔도 케이블 공사업체가 긴장합니다. 이걸 제출해야 돼? 그럼 이제 좀 더 고급 인력을 써서 더 좋은 자재로 테스트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인증 방법은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 케이블 계측기는 네트워크 테스터가 아닙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케이블 계측기 이걸로 1기가 bps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장비는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스루풋을 테스트하는 장비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100MHz, 뭐 250MHz, 500MHz를 장비가 발생시켜서 전기적인 신호를 쏘면 반대쪽에 도착할 때 노이즈와 뭐 저항, 아까 보셨던 누화, 반사 손실 등등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에 나와 있으니까. 카테고리 5E는 100MHz까지 쐈을 때 반사 손실이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근단 누화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 표준 안에 들어오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 안에 들어왔을 경우 여기 보시면 100MHz 안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2.5G 베이스 T, 1000 베이스 T, 100 베이스 T, 10 베이스 T, 10메가, 100메가, 1기가, 2.5기가까지 장비단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기술이 발달돼서 나중에 100MHz에서 10기가를 지원하는 기술이 나오면 10기가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표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케이블 테스트의 표준이. 그래서 케이블은 삽입 손실, 반사 손실, 근단 노화라는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삽입 손실은 케이블 내에서 저항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어딜 삽입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신호를 삽입하고 반대쪽 끝에서 도착한 신호를 계산해서 저항에 따른 신호의 감쇄를 보는 거고요. 반사 손실은 그 케이블 안에 예를 들면 이물질, 케이블을 구리를 너무 빨리 원가 줄이려고 시킬 때 너무 빨리 시켜버려서 기포가 발생하면 반사 손실이 높아지고요. 근단 노화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꼬아서 가기 때문에 많이 꼬우면 케이블이 길어지죠. 그럼 원가가 높아집니다. 원가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고자 덜 꼬아요. 아주 치사하죠. 모르셨죠, 이런 거. 덜 꼬아서 원가를 줄입니다. 그러면 덜 꼬은 케이블들은 케이블에서 근단 노화도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많이 할수록 피곤하실 텐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자의 숙명입니다. 케이블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케이블을 측정하는 이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이런 뭐 영구링크 케이블 테스트가 있고 채널 테스트가 있고 패치 코드 테스트가 있고 이러한 테스트들은 이렇게 합격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패치 코드는 완제품이 납품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직접 설치하시는 경우가 있고 케이블 공사업체가 아예 케이블을 새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을 납품받으실 때는 납품받은 케이블을 패치 코드 테스트를 하셔서 현장에 쓰셔야 문제가 없고요. 케이블 공사를 시켰다. 그러면 이러한 채널 테스트나 영구링크 테스트를 통해서 그분들이 테스트를 한 결과 레포트를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시방서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는 아예 산업 이더넷 가동시간 극대화라는 주제로 아예 그냥 산업용 케이블 계측과 관련된 페이지가 따로 있고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 장비는 뭐 세계 여러 제조사의 공장 혹은 케이블 제조사에 다 납품이 되고 있을 만큼 신뢰도가 많이 높으니까 이따가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한번 데모 시연도 해보실 수 있고요. 케이블이 그냥 케이블이 아니고 IT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혈관 같은 겁니다. 사람 혈관 어디 막히면 어디 아프죠. 네, 그럼 찾기도 힘듭니다. 혈관 문제는 병원 가도. 그러니까 꼭 장비를 그 케이블을 납품받으실 때 설치가 끝난 후에는 저러한 레포트를 받아서 관리를 하시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내가 IT가 아니라서 이거는 몰라도 돼가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장비나 내가 관리하는 센서에 다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무선 랜? 무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선 랜을 그 억세스 포인트까지는 유선 케이블이 깔리거든요. 거기서도 영역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케이블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영역이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PT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